예, 이어서 B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함수랑 관련된 문제고요. 생성함수 구하라. 그 다음에 또, 뭐 함수 하나 어쨌든 구해졌으니까 그 함수에 대한 급수 표현을 생각하라. 뭐 이 두 가지에 대한 건데요. 아마, 제 생각에, 이번 문제 중에서는 가장 간단한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뭐 생성함수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수열을 명확하게 줬으니까 명확한 수열에 대한 생성함수는 뭡니까? 생성함수의 정의만 알면 되죠. 그렇죠? 자, 생성함수는 수열에 대한 생성함수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렇죠? 수열을 개수로 하는 무한급수로 정의가 되고요. 근데 얘가 0, 1일 때는 0이고 나머지는 1이니까 n이 2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x의 2승으로 묶어주면은 x의 제곱 곱하기 0에서 무한대까지 x의 n승으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은 x 더하기 x제곱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점점점은 잘 알려진 맥클로린 급수 1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거기에다가 x제곱이 곱해지니까 1 마이너스 x분의 x제곱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생성함수는 뭐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도 뭐 사실 뭐 어느 정도 공식화 되어 있으니까 뭐 간단하고요. 뭐 공식화 안 되어 있어도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0에서 x가 1에서 그러니까 x가 양수일 때 루트 fx를 무한급수로 표현을 했을 때 다섯 번째 항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자, 근데 fx가 얼마인지 알고 x가 양수니까 여기서 루트 fx를 구하면 x제곱은 그냥 x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x의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중심 0으로 급수 전개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건들 필요가 없고 이거의 급수 전개만 알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항급수 뭐 공식화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공식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도 있고, 뭐 저는 공식을 가지고 풀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테일러 전개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셔도 돼요. n 팩토리얼 분의 f를 n번 미분한 거에다가 x 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개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개수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1-x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같은 경우는 무한급수로 표현을 하면은 n은 0에서 무한대까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n까지의 이항계수의 x의 n승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이항계수는 우리 흔히 이항계수 하면은 자연수에서 더 작은 자연수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 이항계수의 정의는 그냥 뭐 일반적인 이항계수랑 뭐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곱하기 해서 이 주어진 값부터 마이너스 1씩 계속 내려가서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까지 곱해진 거 분의 그 다음에 n 팩토리얼. 이렇게 정의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인데 이 공식은 그냥 이 공식을 못 외운다면은 1-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고 세 번 미분하고 하면은 규칙이 보이거든요. 특히 x에 0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이거 미분해봐야 결국 1-x의 거듭제곱 꼴인데 x에 0 집어넣으면 뭡니까?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수 처리가 규칙이 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유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미 있는 공식이니까 저는 공식을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B4는 뭡니까? 이거 네 번째 식이 x4승에다가 여기 x까지 곱해지니까 B5는 이거 네 번째 식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4가 B5가 될 거고 그럼 이 공식에 의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7까지 4개를 하고 그 다음에 4팩토리얼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4, 3, 2, 1에서 3은 약분이 될 거고 그러면 2의 3승 곱하기 2의 4승이니까 2의 7승분의 1, 5, 7 네. 해서 35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냥 공식 알면 그냥 공식 대입 문제고 공식 모르더라도 맥클로린 급수로 테일러 급수로 표현만 가능할 줄 알면 뭐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뭐 문제가 좀 길어 보이긴 하는데 뜯어보면 예.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죠? 일단 x라는 거는 p-1과 서로 소인 k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a, b는 p-1 x에 들어가는 거니까 p-1과 서로 소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1과 서로 소인 a, b가 있다면 예. 버피에 대한 원시근에 A, B 승을 하더라도 여전히 원시근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원시근임을 보이시오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N을 원시근은 뭐죠? 원시근은 위수가 가질 수 있는 최대, 그러니까 파이의 P, 여기선 P죠, 그렇죠? 파이의 P, 즉 P-1을 위수로 가지는 게 버피에 대한 원시근입니다. 그래서 위수가 뭔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위수를 세팅해 볼게요. 자,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R의 AB 승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N을 버피에 대한 R의 AB승의 위수로 두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건 뭡니까? 이 N이 정확하게 P-1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P-1일 때는 RAB승에 P-1승을 하면은 버피에 대해서 1이 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작은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위수가 그거보다 더 작은 값은 아니더라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뭐 근데 그거 간단하죠, 그렇죠? 네. 일단 n이 위수니까 예. R의 AB의 n승은 1 모드 P가 될 거고요. R의 AB의 n승은 R의 AB n승이니까 예, 이 얘기는 예. AB n승이 1로 모두 P-1승이 된다는 얘기죠. P-1승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 조건 자체가 뭡니까? A, B를 어디서 꺼냈습니까? 집합 X에서 꺼냈어요. P-1과 서로 소라는 거죠. 그러면 A, B가 서로 소니까 예. 그러면 A, B, N이 P-1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n이 p-1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위수는 그런 걸 만족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니까 네, 정확하게 p-1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위수가 p-1인 정수를 우리는 버피에 대한 원시근이라고 했으니까 R의 AB승은 네, P의 원시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원시근임을 보이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의 AB승이 R의 B승 모두 P가 되게 하는 예, 순서상 AB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여기에 A가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똑같은 원리니까 하나만 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거 역시 뭐 문제될 게 없죠. 그렇죠? 예. 이게 된다는 얘기는 원시근에 대한 거듭 제곱이 같다라는 거는 결국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예.
AB가 법 P-1에 대해서 B랑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얘기는 뭐 묶어주면은 B의 A-1이 제로 모드 P-1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A, B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P-1가 서로소라고 했어요. P-1가 서로소니까 B는 캔슬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변을 B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면은 A는 1 모드 P-1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A는 뭐밖에 없다는 거니까. A는 무조건 1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A는 1이 돼야 되고, A가 1이 되면 B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X에 있는 어떤 원소든지 다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A가 1인 경우는. 자, 이렇게 되니까 X의 원소의 개수만큼 있겠죠. A는 1로 고정이 되고 B는 X에 있는 원소 아무거나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원소의 개수는 순서상의 개수나 원소의 개수는 똑같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R의 AB승이 R의 A승 모드 P가 되는 경우도 똑같겠죠. 그렇죠? 절대값 X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두 개에서 중복되는 경우는 뭐밖에 없습니까? 첫 번째 경우는 A가 1이고 B가 모든 X를 다 도는 거고, 두 번째 경우는 B가 1이고 A가 모든 X를 다 도는 거예요. 그럼 그 두 개가 겹치는 경우는 A, B가 동시에 1인 경우밖에 없죠. 그렇죠? 1,1일 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 또는 이거를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는 이 절대값 x에서 중복되는 거 하나만 빼면 된다라는 거죠. 이 절대값 x 마이너스 1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순서쌍의 개수가 15가 되게 하는 소수 p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즉, 이 절대값 x-1이 15가 되게 하는 소수 p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값 x가 뭔지 알고 있죠. 뭡니까? p-1과 서로 소인 원소의 개수니까 파이의 p-1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의 p-1이 절대값 x인데 2 절대값 x-1이 15가 되게 하는 거니까 p-1이 8이 되게 하는 소수 p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8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2의 거듭제곱이에요. 홀수인 인수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파이의 p-1이 홀수인 인수가 없는 거니까 당연히 p-1은 홀수인 인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홀수인 인수가 만약에 거듭제곱으로 가지고 있다면은 그래서 q가 홀수인 소수고 그 다음에 m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 하면은 그리고 p-1이 q의 m승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은 파이의 q가 파이의 p-1을 나눠야 되니까. 그러니까 p-1이 q의 제곱 이상을 가지고 있고 q의 제곱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얘에 대한 파이의 값은 q의 r승 마이너스 q의 r 마이너스 1 형태가 될 테니까 q를 반드시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홀수인 인수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홀수인 소수는 하나만 인수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p-1은 2의 거듭제곱 곱하기 홀수인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홀수인 소수의 거듭제곱은 표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그렇게 되는 p-1을 생각을 해보면 뭐가 됩니까? 2의 거듭제곱 곱하기 홀수인 소수니까 일단 16 같은 경우 순수하게 홀수인 소수가 하나도 없이 p-1이 16이 되면은 얘는 파이의 16은 16 빼기 8이니까 정확하게 8이 나와요. 그래서 16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16이 아닌 2의 거듭제곱 곱하기 홀수꼴이면은 8 곱하기 무언가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의 3승 곱하기 무언가. 그러면 8에서 파이의 8은 8-4니까 4가 될 거고, 그 나머지 파이의 q가 2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2가 되는 홀수인 소수는 뭐밖에 없습니까? 3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8 곱하기 무언가라면은 8 곱하기 3 외에 나머지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4 곱하기 무언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파이의 4는 2가 될 테니까 나머지 무언가가 그러니까 파이의 PQR 뭐 점점점이 4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P가 만약에 3이면 2는 이미 인수로 가지고 있고 그러면 3보다 더 큰 홀수인 소수로는 2를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4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냥 5라는 홀수인 소수 하나만 들어가는 이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 곱하기 홀수인 소수인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2의 파이 2는 1이 될 테니까 그냥 홀수인 소수들의 곱으로 8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파이 3은 2고 파이 5는 4니까 8이 만들어지는데 3, 5가 아닌 다른 소수가 들어가면 절대 8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 16, 24, 20, 30에서 1을 더해가지고 홀수인 소수가 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17일) 때 될 거고 24에다가 1 더하면 25니까 안 되고 20에다 1 더하면 21이니까 안 되고 30에다가 1 더하면 소수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17과 30이 딱 두 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균등 수렴 문제입니다. 뭐 균등 수렴 같은 경우 그냥 틀에 맞춰서 해주면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근데 두 개로 쪼개져 있다는 거. 근데 두 개로 쪼개져 있다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균등 수렴하는 수열 두 개를 더하면은 그 결과도 균등 수렴하는 거니까 이 각각이 균등 수렴하는지를 체크해주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그 다음에 적분은 뭐 그냥 계산하면 되고 균등 수렴 한다면은 적분은 뭡니까? 극한값의 적분이나 적분의 극한이나 똑같을 테니까 극한 함수만 구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들을 그냥 각각 구분해서 계산한다. 뭐 이것만 생각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균등 수렴 푸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합 부분부터 볼게요. 뭐 어디로 수렴하는지는 눈에 보이긴 할 건데요. 뭐 일단 G라고 할까요?
이렇게 잡겠습니다. 예. 이렇게 잡으면 예. 뭐 그러니까 이거에 합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는 얘 급수가 예, 수렴한다 함수한 급수가 어디로 균등 수렴한다는 건 보일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어디로 극한함수를 찾을 수는 있는데 그리고 또 결국 이제 적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찾긴 찾겠지만 일단은 균등 수렴부터 먼저 보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죠. 이의 마이너스 nx승, 마이너스 nx승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의 마이너스 nx승을 끄집어내면 이의 nx승 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이의 nx승분의 x의 n승은 이의 x승분의 x의 전체의 n승이다 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은 그럼 여기는 1이 남을 거고 nx는 끄집어냈으니까 이의 마이너스 x승이 남겠네요. 그렇죠? 네,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니까 2의 x승 분의 1이라고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네, 일단 여기에 있는 이 합부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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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합에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균등 수렴부터 먼저 보여보겠습니다. 합이니까 예. 급수로 표현되어 있을 때 함수한 급수의 균등 수렴 중에서 제일 만만한 건 뭐죠? 바이오-시트러스 M 판정법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게 안 되면은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게 된다면은 그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형태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x 승분의 1은 얘가 언제나 양수니까 전체적으로 1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의 n승이 곱하기 1보다 작은 거니까 이거의 범위만 충분히 제한이 되면 M 판정법을 언제든지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x승 마이너스 x의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뭐 간단하죠. n승으로 뭐의 n승의 합이 수렴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니까 결국 뭡니까? 얘가 1보다 크냐 작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즉 얘가 이 x승분의 x가 절대 1을 넘을 수 없을지 아니면은 1보다 큰 값도 가질 수 있을지 그거에 의해서 M 판정법을 쓸 수 있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뭐 근데 일단 얘가 최대값을 갖는 건 당연하죠. 그렇죠? 예. 이 x승분의 x를 x가 0일 때는 당연히 0의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x승분의 x도 0으로 가게 될 테니까 예, 그러면 0에서 출발을 해서 나중에 0으로 가게 될 테니까 최대값 m은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최대값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편하게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이 될 텐데 뭐 근데 이거는 크게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x승은 x보다 항상 크잖아요. 그렇죠? 네. 이 x승은 0일 때 1의 값을 가지는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1일 때 기울기가 이미 1을 넘어버리고 1이 되어버리고 0일 때 기울기가 이미 1이 돼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y는 x는 그냥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이 x승은 항상 x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뭐가 됩니까? 이 x승분 x는 언제나 1보다 작으면서 0일 때랑 무한대로 갈 때 0의 값을 가질 테니까 이 x승분의 x의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죠? 1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GNX가 라지 M의 N승보다 작은 1보다 작은 M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바이오-시트러스 판정법에 의해서
균등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GNX가 균등 수렴한다라는 걸 간단히 보일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앞부분 예. 1 플러스 2의 nx 분의 x 얘가 균등 수렴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뭐 이거는 그냥 정의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예. x가 0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예, 앞에 있는 부분 1 플러스 2의 nx 승분의 x는 예, 0이 아니라고 하면은 1 플러스 nx 승이니까 이거보다 더 작은 예, 2의 nx 승분의 x보다는 항상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분모가 작으면 더 작아지는 거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의 nx 승분의 x는 또 뭐가 됩니까? n분의 1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아요. 그렇죠? 작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 조금 설명을 하면은 예. 이 nx는 급수 전개를 하면은 1 플러스 예. nx 플러스 뭐 2팩토리얼 분의 nx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이니까 어쨌든 nx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잖아요. 아니 크잖아요. 그렇죠? nx보다는 크잖아요. nx보다는 큰데 그러니까 여기에 nx를 집어넣었을 때보다는 작은 값을 가지게 될 거고 xx 약분되니까 n분의 1보다는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쓰면은 2의 nx가 nx보다는 크니까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x가 0이 아닐 때는 예, 이 논리에 의해서 n분의 1보다 작고 x가 0일 때는 0이니까 당연히 n분의 1보다 작아요. 그렇죠? 이 녀석은 그렇죠? 얘는 x에 0 집어넣으면 0이 될 테니까 당연히 n분의 1보다 작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라지 n을 입실론분의 1보다 큰 자연수로 잡으면 스몰 n이 라지 n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은 1 플러스 2n x 승분의 x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가 0으로 수렴한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제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예. x가 0이든 0이 아니든 n분의 1보다는 작거나 작고요. 예. 그 다음에 n은 입실론분의 1보다 크니까 얘는 n분의 1은 입실론보다는 작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라지 n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균등 수렴합니다. 예. 1 플러스 2의 nx 승분의 x는 0으로 균등 수렴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균등 수렴하는 거 두 개의 합이니까 예, 최종 함수한 급수도 균등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지면은 마지막으로 예, 그 적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하려면 어차피 수렴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수렴값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예. 그 급수 부분이 아닌 앞에 1 플러스 nx 분의 x 부분은 0으로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걔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예. n이 무한대로 갈 때 k가 0에서 n-1까지 예. 이 부분, 이 급수 부분인데 아까 조금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의 x승분의
x의 k승에 1-2의 x승분의 1로 정리를 했었고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 사실 간단하죠. 이 1-2의 x승분의 1은 k랑 무관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요. 아까 2의 x승분의 x는 1보다, 어떤 x가 주어지더라도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1보다 작은 값의 k승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무한등비급수입니다. 그냥 무한등비급수에 합공식 적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초항분의 1. 1 마이너스 공비분의 1. 예, 이게 무한등비급수의 합공식이 될 거고요. 그러면 분자 분모에 2의 x승을 곱해주면은 2의 x승 마이너스 x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예, 얘가 극한함수 f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극한함수 f를 구했으니까 적분은 그냥 하면 되는 거죠. 0에서 1까지 fnx의 dx의 극한이죠. 네. (0에서 1까지) fx의 dx랑 같고 fx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거 적분은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분모를 미분하면 그대로 분자가 되어버리니까 얘는 2x승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하면은 t분의 1을 적분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러면 x가 0이면은 1이 될 거고 x가 1이면은 2-1이 될 테니까 1에서 2-1까지 t분의 1을 적분을 하는 거고, 이 적분 결과는 그럼 ln 2-1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적분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요. 예. 네, 역시. 예, 복잡한 문제가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 일단 FZ바의 바가 정함수임을 보이죠. 뭐 이건 별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일단 UV가 정함수라고 했으니까 정함수에서 필요한 함수 조건들은 만족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함수 FZ바의 바가 정함수임을 보이는 거는 그냥 코시 리만 방정식을 그러니까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또 충분해요. 그렇죠? 그 다음 보여야 될 게 이제 얘를 만족할 때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그래서 이 특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일단 처음에 정함수 보이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 많이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우리가 보여야 되는 함수 FZ바의 바를 그냥 GZ라고 둘게요. 그러면 GZ가 정함수임을 보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정함수임을 보이는 건 코시 리만 방정식 만족하는 거니까 실수 부분에 대한 함수랑 허수 부분에 대한 함수, 즉 저 UV를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FZ바의 바는 UV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FZ바니까 x, y는 x, -y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u의 x, -y 플러스 iv의 x, -y를 하면은 f의 z바인데, 거기에 또 바를 취했으니까 이 전체에서 허수 부분의 부호가 또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u의 x, y
x, y 마이너스 iv의 x, y가 될 거고요. 그래서 gz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g에 대한 또 실수부, 허수부에 대해서 코시 리만 방정식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u의 x, y를 뭐 새로운 a라고 할까요? 예, 그죠? 예. a의 x, y 플러스 i의 b의 x, y로 두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a는 u의 x, y로 b는 마이너스 v의 x, y로 두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두면은 코시 리만 방정식만 체크하면 되죠. a의 x를 생각을 해보면 ax는 이 변수 안 쓰면 그냥 x, y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뭐 쓰는 게 정확하지만 뭐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x, y 그냥 쓰겠습니다. ax의 x, y는 ax, y가 u의 x, y예요. 그러면은 a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u의 x, y를 편미분한 건데 마이너스 y는 그냥 상수 취급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ux의 x, y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일단 f는 정함수니까 ux는 vy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vy의 똑같은 함수 값은 똑같이 가지고 변수는 똑같이 가져가야 될 거고요. 그래서 vy의 x, y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vy의 x, y는 또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b의 x, y가 마이너스의 v의 x, y예요. 그러면은 b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vy의 x, y가 되고 마이너스 y를 y에 그러니까 y 자리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y를 미분한 마이너스 1을 또 곱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럼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러스 uy의 x, y는 정확하게 by의 x, y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똑같이 ay의 x, y는 uy의 x, y고 근데 여기서도 a는 u의 x, y니까 이거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uy의 x, y가 되고 마이너스 y를 y에 대해서 미분한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게 됩니다. 마이너스 uy의 x, y가 될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uy는 vx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vx의 x, y가 되고요. 근데 또 vx의 x, y는 뭐가 됩니까? b의 x, y가 마이너스 v의 x, y니까 b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vx의 x, y가 돼요. 근데 여기는 플러스니까 b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한 값이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x는 by가 되고 그 다음에 ay는 마이너스 bx가 되어서 코시 리만 방정식을 여전히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gz는 정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식 한번 볼게요. f'(i), 뭐 f-i에 대한 정보는 조금 이따 생각하기로 하고 이미 xy에 대해서 ux, vy 이거는 귀찮으니까 x, y 생략하고 쓰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지금 좌변에 있는 식만 왼쪽 항에 있는 식만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변수는 전부 x, y로 들어가요. ux, vy 마이너스 uy, vx가 무엇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뭡니까? uv는 기본적으로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ux는 vy고 다른 말로 하면 vy는 ux예요. 그러니까 얘는 ux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uy는 마이너스 vx니까 플러스 vx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물론 y에 대한 편미분에 대한 식으로 통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x에 대한 편미분의 식으로 통일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f가 미분 가능하면
코시 리만 방정식을 만족하면 F'Z는 ux 플러스 i의 vx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F'Z는 ux 플러스 i의 vx니까 얘는 다시 쓰면 뭐가 되는 겁니까? F'Z의 크기 제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좌변은 F'Z의 크기 제곱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변도 비슷하죠. 우변을 보면은 이거는 u의 x, y의 제곱 더하기 v의 x, y의 제곱이 되는데 얘는 uv가 그냥 대놓고 나오고 x, y니까 실질적으로 뭡니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gz의 실수부랑 허수부의 제곱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gz의 절대값의 제곱이 합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주어진 조건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F가 정함수니까 방금 보였던 것처럼 G도 정함수가 되고 F가 정함수니까 F'Z도 정함수가 돼요. 그래서 정함수끼리의 크기 비교다라는 게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Z의 절대값이 무엇보다 무조건 크다라는 얘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F'Z가 0인 점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0인 점이 있으면 얘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같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F'Z는 0인 점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런 크기 비교에서 자주 써먹는 패턴이 있습니다. 뭡니까? 한쪽을 다른 한쪽으로 나눠주면 이 전체의 B에 대한 함수가 크기가 제한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유계가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F'Z가 0인 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얘는 나눠도 여전히 정함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F'Z 분의 GZ는 항상 1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F'Z 분의 1이 정함수니까 F'Z 분의 GZ도 정함수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정함수가 유계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리우빌 정리에 의해서 상수함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상수는 뭐가 됩니까? 상수함수니까 z에 대해서 아무 값이나 집어넣어도 그 값은 이 상수값이 나와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조건을 준 게 F'의 i랑 F의 마이너스 i예요. 그러면 F의 마이너스 i는 뭐가 돼요? F의 마이너스 i는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준 게 뭐냐면은 F의 마이너스 i는 1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F의 마이너스 i의 바도 1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허수부가 없으니까. 그럼 F의 마이너스 i의 바는 뭡니까? 정확하게 GI가 되는 거죠. i의 켤레 복소수가 마이너스 i니까. 그래서 GI도 1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F'I 분의 GI라고 쓸 수가 있고, 근데 F'I는 주어진 조건에서 파이라고 했고, GI는 F-I의 바가 될 테니까 여전히 1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C가 뭔지 구했어요. 아무튼 모든 Z에 대해서 F'Z분의 GZ는 파이분의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F의 1 플러스 i의 바분의
F'의 1 마이너스 i는 역시 1 플러스 i는 1 마이너스 i의 바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F의 1 마이너스 i의 바의 바가 되니까 그냥 G의 1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G의 1 마이너스 i 분의 F'의 1 마이너스 i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F'분의 G가 상수면 G분의 F'도 상수죠. 그렇죠? 그럼 그 상수의 역수니까 파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뭐 시험 치신 분들은 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 해설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